개성 지역에서 했던 근무, 이거를 이제 금기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 근무. 근데 여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터뷰 자료인데 이게 공개가 된 게 작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조사한 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관계되는 게 있어. 이게 평안도 지역에서 날파람을 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날파람을 했다 알려져 있는데, 이 이제 어떤 실제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불투명했지. 이건 이제 조만식 선생, 그 고당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날파람을 했다.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뭐 이런 신문 기사나 이제 그런 데도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1963년에서 4년경에 이 계정이라는 이제 북한 쪽 이제 교수가 개성에서 발굴한 택견이 있어. 택견 관련해서는 1900년 출생하셨던 권태훈홍이 정언한 택견이 있고, 이거는 서울 지역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송덕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또 있어. 택견이란 게 있어. 그리고 개성에서 했던 택견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택견 관련해서 1번, 2번, 만약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자면 이 3번, 그 외에도 뭐 택견하는 거 봤다,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권태훈홍은 택견이 이제 저기 경복궁 옆이가 북촌이고 이쪽이 서촌이잖아. 서촌 거기 피로운 데가 예전에 이제 택견을 했었다 거기서. 그걸 이제 정언을 하셨거든. 그리고 발로 찬다. 발로 차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치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원래 택견에서 안 하던 거예요. 자, 근데 권태훈홍이 이제 정언하신 거는 발로 무릎 아래, 특히 무릎 아래를 찬다 이거야. 그러니까 손은 그냥 팔랑팔랑 날리는 정도고, 무릎 아래를 찬다. 그래야지 이제 그 실수도 적고 뭐 그런 거 정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택견 이제 연습하는 거 선생이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어떤 체계, 그 당시 이제 그 수련해서 수련 체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그거하고 송덕기가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 같지가 않아. 권태훈홍 정언이 지금 남아있어. 지금 그 녹음도 남아있고, 그 당시에 권태훈홍한테 그 정언을 이제 채집한 분도 지금 생존해 계셔. 그런데 송덕기가 얘기했던 거하고 처음에 예용해 선생이 이제 송덕기 이분을 조사한 거는 조금 비슷해. 뭐 발로 찬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송덕기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계속 달라지거든. 70년도까지는 발로 차는 거, 손으로 하는 거는 이거 칼집이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보가 나오다가 80년대 되면서부터는 발로 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씨름처럼 다리 걸어 넘기고 막 이런 기술들도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상대 이게 어깨 죽기 이거 치는 것도 막 들어가고 이래. 아니, 이제 뭐 주먹으로 치는 것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막 상대로 붙잡는다 이거야. 덜미를 붙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송덕기 쪽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추가가 돼. 그 다음에는 더 추가돼.
제자리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일본 유도가 야와라 아니야. 거기서 하는 가위차기 있잖아. 가위차기 똑같은 것도 송덕기가 사진을 찍고 그것도 택견 기술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럼 원래 이런 것을 했다.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돼. 자, 이 정도 얘기하고, 개성에서 개정희 교수가 발굴한 택견이 있는데, 이 택견도 발로 차는 거예요. 순전히 발로 차. 손으로 치거나, 붙잡거나, 손으로 잡아당기가 잡아떨리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개정희 교수, 그 거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제비 택기다 이거야. 그래 어른한테 함부로 버릇없이 대든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됐었다. 그 택견은 순전히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택견이라는 종목의 정체성이요. 자 그런데 이 얘기 이게 이제 날파람 얘기 이쪽으로 갔는데. 그래 개성에서 했던 택견도 기술적으로는 발로 차긴 차는데 송덕기가 했던 거 하고 같다 볼 수는 없어. 권투원흥하고 송덕기 그 다음에 이 개성에서 발굴된 거 이게 3자가 1번 2번 3번이 발로 차는 것이다. 발차기 이것만 공통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이게 1번 2번도 틀리고 2번 3번도 이게 같다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발로 차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태권도 협회 합교도 협회처럼 이런 협회가 있어가지고 딱 1번부터 10번까지 태권도 기술이다 이래가 강제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발로 차는 거는 이게 공통되는데 그게 어떤 기술적으로 같지 않다 3자가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송덕기 쪽에서는 레슬링 기술도 막 들어가고, 태권도 기술도 들어가고, 복싱, 이런 기술 다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택견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노? 그 얘기 하려고 해갖구나. 날파람의 실제적인 모습 관련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좀 불명확한데, 1960년도 초에 개정희라는 교수가 이 발굴한 이 개성의 택견 기술이다. 이게 이렇게 언급된 게 있어. 이게 얘기된 게. 이걸 지금 북한 측에서는 북한 그 노동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날파람 기술이다. 또 이렇게 또 이게 인용을 해둬서 날파람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이제 자꾸 헷갈린 거야.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기적으로 막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필요한 대로. 그리고 평양 날파람이 해가지고 영화도 있잖아. 평양 날파람. 평양 날파람이 있는데, 이게 택견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이 이 택견의 본산이고, 이제 수박하고 택견하고 이게 태권도가 됐기 때문에 태권도의 본산이 또 태권도다. 이런 논리야. 자, 그런데, 평양 날파람이 이제 택견이다 할 때 이 택견은 보통 명사로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날파람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작은 것이고 이 택견이 이제 큰 거니까 보통 명사요. 권태원 송덕기 개성 택견 이거는 고유 명사로서 쓰여진 거예요. 택견이 이거는 보통 명사. 평양 날파람이 택견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 명사라고 택견 재물보의 택견이 보통 명사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말이 되지. 보통 명사로 쓰고 거기에 날파람이 포함이 되고 우리 무술로서 이게 택견이 그러니까 우리 무술이라는 뜻으로 썼을 때, 우리 무예라는 뜻으로 썼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크게 지적할 건 없어.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 개정희 교수가 발굴한 택견 기술을 이 날파람 기술로 이렇게 단순하게 치환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 날파람 관련해서 이게 좀 기술이 실제적인 모습이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평안도 날파람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이 개성 근무 이 얘기가 지금 나오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좀 그러니까 연구 과제로서 내가 이렇게 한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개성 근무가 어떻게 지금 인터뷰가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어요. 이 근무는 이 개성 접장 근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우선 정확하게 하자. 여기 있는 그대로 개성 접장 근무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근무. 자, 이 근무는 평안도 박치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부상들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거기서 이런 것도 있었다며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접장 근무, 칠성 근무, 개성 근무, 개성 접장 근무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웠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중략을 하고, 그런데 이 개성 그러면 접장 근무, 개성 근무가 보부상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무속인인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어느 분이 배우셨다 이거야. 이렇게 이 분이 이제 그 조사자한테 들려줬다 이래요. 그리고 근무 이 자체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데 주문은 전해지지 않는다. 주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동작들이 이제 동작들이 전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뭐 내력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성의 예전에 이제 내력 이 내력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뭐 문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개성에 이제 어떤 이제 무당이 있었는데 여자겠지. 무당이 있으니까. 무당이 있었는데 보부상의 어떤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혼인을 했다 이거야. 혼인을 했는데 보부상이면은 예전에 보부상 거기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뭐 할 정도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좌판 깔고 이런 경우는 보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부상 이거는 자, 그래서 보부상이 이제 어떤 이제 재물이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어떤 상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뭐 상간 지역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도적들이 있잖아. 산적들이 있었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 무당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이 근무를 가르쳐 줘가지고. 만약에 도적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이 근무를 추라 이거야.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무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력이요. 그런데 뭐 그걸 다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것만 이렇게 보자고. 자, 내력 얘기는 그렇게 해서 개성에서 이 개성 근무가 전해졌는데, 이 개성 접장 근무라는 게 무엇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무속하고 보부상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무속하고 이 보부상이 언급이 돼. 무속, 보부상.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 뭐 없는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저기 송창렬 선생님이 이제 개성에서 이제 수박을 하셨다. 그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송창렬 선생님이 이제 생전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서신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서신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굴러다녔는데, 이게 그 한 권이 아니고, 이건 뭐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이거는 한지에다가 또 막 이렇게 서두시고, 이렇게 서두시고,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노트, 이런 노트 있잖아. 이런 노트에도 뭐 이렇게 그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무당춤이라고 되어 있어. 무당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놔서 뭐 가슴 털기까지 이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학처럼 부드럽게 뭐 한다 뭐 이래 나왔어. 그리고 강강술래 해가지고 뭐 이래 나온 거야.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학춤 관련해서는 한 손 들고 학춤, 양손 들고 학춤, 뭐 이런 식으로 학춤 옆으로 뭐 이런 거를 하셨거든. 그리고 이것도 송창렬 선생님 자필입니다. 자필인데 이거는 조금 최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난무 해가지고 무녀가 신이 내리듯 온몸을 흔든다. 뭐 이래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박치기 할 때, 손바닥치기 할 때 이거는 이제 상대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송창렬 선생님이 이 개성에서 송창렬 선생님이 개성에서 수박을 하셨거든. 그리고 이거는 오진아 할아버지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김학현 선생님 쪽뿐만 아니고 이는 교차 확인이 됩니다. 이 동작이 2017년인가 18년 그 정도에 문화재청에서도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수박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거기 또 뭐고 평안도 실향민 뭐 1세대 2세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강원도에 수박하는 저 사람이 있었다. 평안도하고 그 다음 부산 동네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수박이라는 게 고유 명사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돼, 형태는. 그런데 자, 송창렬 선생님이 수박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 이건 무예잖아. 그런데 송창렬 선생님 그 쓰신 걸 보면은 무예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학춤, 그 다음에 뭐 강강술래,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막 강강술래, 그 다음에 뭐 무당이 뭐 신이 내리듯 했나 아까? 내리듯 무녀가. 근데 송창렬 선생님 생전에 무당춤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춤을 춘 게 있어. 그거는 저기 충북 진천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 대한검도의 그 김재일 회장님, 김재일 선생님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검도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하셨던 분이잖아. 근데 그분이 이제 주 연구자로 이렇게 송창렬 선생님 연구할 때도 그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그 이제 뭐 강강술래다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영상이 있어. 송창렬 선생님 하신 게. 그 다음에 이제 무당춤이라고, 그건 내가 송창렬 선생님 생전에 무당춤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지금하고 조금 다르지, 생각이 다르지. 지금은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무예 체육으로 내가 밖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 나도 태권도 사범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 무당춤이라 하고 하면은, 저 사람들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해가지고, 그 어른이 자꾸 하시기 전까지 뭐 무당춤 이 얘기는 잘 안 하셔서, 본인도. 그런데 자, 개성이라는 이 지역에서 송창렬이라는 인물이 수박을 했는데, 이건 무예잖아. 무예하고 이게 어떤 좀 이질적이지.
아니 무예를 하는데 왜 학춤을 추냐고. 학춤이다 하면은 저 지금도 저기 하잖아. 학 이렇게 어떤 탈 인형 같은 거 뭐 그걸 쓰고 학 흉내를 내고 하는 거 하잖아. 그럼 중국 조선족들도 하거든. 뭐 학춤이나 강강술래 뭐 이래가 뭐 무당춤이다. 이런 이질적인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수박이나 무예 이거는 이게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춤으로 췄던 수박춤도 이것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 상당히 됐어. 그래서 춤사위까지 정리를 내가 이북 오도청에도 뭐 제출해 둔 상태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 과정이지. 연구 과제. 이게 연구 과제거든 이게. 나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뭐 민둥 실험은 지금 저 금년 내에 내가 이제 책을 출판할 거고, 속세는 어느 정도 했고, 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시삼 그거는 저기 안동대학교 성병희 교수님 살아 계실 때 내가 저기 현장 경북 군위군 거기가 굉장히 멀어. 교통이 불편해. 갔다 오면은 하루가 지나가 버려. 근데 내가 현장까지 가가지고 답사도 하고 그래서 뭐 박시삼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더 끌어낼 거는 없어. 그리고 그 함경도에서 했던 근무, 그거는 내가 영상 그거를 재현을 뭐 1차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 과제인 거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연구가 진행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한쪽밖에 없잖아. 이게 정보가 이게 1번이라는 정보잖아. 1번이라는 정보. 이 정보 가지고는 어떤 비교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성에서 그러면 학춤을 췄나? 개성에서 강강술래 했나? 뭐 애들이 뭐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 평안도 날파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조사자가 조사하면서 이 얘기가 갑자기 이게 등장했다 하잖아. 이게 개성 근무가.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무속이라는 이게 나오지. 송창을 선생님이 지금 무녀라든지 무당춤이라고 하든지 이거하고도 연계는 됩니다. 우선 개념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보부상이 나오잖아. 송창을 선생님이 천일용이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보부상이었다 했거든. 그래서 송창래 선생님이 그거는 일관되게 그거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언을 하셨고 그게 남아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이 인터뷰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관심 없는 부분은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